혹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교육자나 부모님, 또 멘토로서 말이죠. 오늘 여기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아주 새로운 관점,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교육자를 정원사로 보는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시작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고 또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어려움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쓸 수 있는 양육 도구들, 그리고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길잡이의 역할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화초를 가꾸는 일과 같다. 오직 정원사, 즉 교사만이 그 상태를 살피고 사랑을 담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정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저거 문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 정원사라면 아이들의 반항이라는 것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어른들 눈에는 반항처럼 보이는 그 말이나 행동이 사실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서 처음으로 꺼내보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어쩌면 조금 서툴고 거치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좋은 정원사는 다 알죠? 이제 막 싹을 틔운 묘목이랑 곧 꽃을 피울 식물에게 필요한 보살핌은 전혀 다르다는 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은 단계별로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유아기 때는 놀이가 곧 배움 그 자체고요. 아동기가 되면 발달이 안정되면서 객관적인 사고도 하고 친구들이 정말 중요해지죠. 그리고 가장 격렬한 시기죠, 청소년기. 이때 비판적인 생각도 하고 어른들의 권위에 질문도 던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물을 키우다 보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으로 앓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뿌리가 상했거나 흙에 문제가 있거나. 사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같은 공식적인 도구들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걸로 아이들을 진단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아이가 지금 혹시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 신호를 알아차려주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검사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약 5% 정도의 학생들이 관심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자, 5%. 이 숫자가 문제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정원에 있는 다른 화초들보다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햇살, 그리고 물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 정원사들한테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돌봐주세요 하고 보내는 시그널인 거죠. 예를 들어 ADHD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체크리스트를 보면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학교 과제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 한다거나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계속 꼼지락거린다거나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걸 유난히 힘들어하고 다른 친구들 대화에 불쑥 끼어들기도 하죠. 이런 행동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면서 아이의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대로 된 도구를 갖추는 것, 그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만 4세 아이들을 위한 집중력 놀이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 인지 게임, 감각 놀이처럼 잘 짜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주의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 사회성 같은 걸 기를 수 있도록 미리 도와주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큰 학생들, 특히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이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주변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좀 치워주는 물리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칭찬 스티커처럼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토큰 같은 보상을 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 행동을 평가하고 칭찬하도록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도구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더 큰 정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모든 게 연결된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정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옛날에는 소통하고 영향을 주려면 이런 물리적인 기반이 꼭 필요했어요. 이 사진처럼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도로가 제국 구석구석까지 새로운 생각과 메시지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과 가치를 전달하는 로마의 도로는 과연 뭘까요? 당연히 그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인 1990년과 2025년을 비교한 건데요. 예전에는 직접 가서 선교하고 라디오로 방송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AI가 만든 콘텐츠로 소통하는 시대가 된 거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해진 겁니다.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 자료인데요. 매주 8억 명 이상이 챗 GPT를 쓴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AI 기술이 다음 세대가 세상을 배우고 정보를 얻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새로운 도로이자 새로운 학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검색 엔진에 잘 보이게 하는 SEO를 넘어서 AI 엔진 최적화, 즉 AO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어요. AI의 질문에 얼마나 정확하고 좋은 답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거죠. 이게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정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려면 이 새로운 소통 방식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가 함께 지켜가고 싶은 가치들을 바로 이 새로운 길 위에서 전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성장을 돕는다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땅, 즉 세상의 환경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육자, 부모, 멘토들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이자 엄청난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정원사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관리자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